지금 이 사연은 조미료 1도 안 친 100% 실제 있었던 경험담임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마지막 더위의 기승에 밤새도록 뒤척이다 늦은 새벽에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눈을 감은 지 10여 분이 지났나? 갑자기 내무실 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깨어보니 문 앞에 서 있는 백발의 노파.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 움직이지 않는 몸. 용기 내어 바라본 그 노파는 몇 년 전 위암으로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셨습니다. 저와 외할아버지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외할아버지께서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셔서는 네가 지금 여기서 자빠져서 편히 잘 때가 버뜩 아니나나 하시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 불같은 호통에 정신이 번쩍 들어 몸을 일으켰더니 꿈이더군요. 간밤에 꿈에 맘에 쓰여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불현듯 스치는 생각은 어머니뿐이었습니다. 평소에 연락도 자주 하지 않은 것이 죄송하고 그날따라 어머니께 유독 전화가 하고 싶기도 해서 전화를 했죠. 여보세요 엄마 내 호야다. 간만에 전화한 아들 목소리를 듣자마자 어머님께서는 흐느껴 우셨습니다. 왜 이제야 전화했노?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우시면서 어렵게 내뱉으신 그 한마디에 저는 뭔가 잘못됐음을 직감했습니다. 엄마 어디 아프나? 무슨 일 있나? 저 9살에 아버지와 이혼하시고 저랑 단둘이 살면서 이제껏 한 번도 아픈 내색, 힘든 내색을 안 하시던 분이 엄마가 좀 많이 아프다 그러셨습니다.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큰일이다 싶었습니다. 전화통화한 그 주 중대장님께 상황 설명을 드리고 4박 5일 휴가를 받아 집으로 갔습니다. 여름임에도 냉기도는 쓸쓸한 집안. 안방문을 열어보니 누워 계시는 어머니 모습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혼자서 아들 자식 키워내시느라 고생만 하셔서 몸에 살이 붙을 새 없으셨던 분이 눈도 뜨지 못할 만큼 퉁퉁 부은 얼굴과 몸 때문에 힘드신지 미동조차 못하시더군요. 저는 정신이 반쯤 나갔지만 병원부터 가야겠다는 생각에 119에 신고했고 병원에 도착한 후 1시간쯤 지나서야 찾아오신 외할머니께 그간의 상황을 여쭤봤습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어머니께서는 몇 주 전부터 속이 아프다, 소화가 안 된다 하면서 소화제를 달고 사셨다고 하네요. 며칠 전에는 몸이 너무 부어올라서 동네 작은 병원에 갔다가 환자 몸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의사 말에도 무시하시고 진통제 처방만 받고 집으로 가셨다네요. 그렇게 입원한 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째 나온 검사 결과 위암 4기. 암세포가 신장과 폐까지 전이되어 장기들이 기능을 상실했다는 말, 이미 치료 시기를 놓쳤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 전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꿈이라 생각했고 이건 꿈이어야만 했습니다. 숨쉬기도 힘드신 상황에서도 아들한테만은 웃어주시는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이었거든요. 손잡아드리고 실없는 농담으로 간호하며 어머니와 밤을 새웠고 휴가 마지막 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무겁게 옮기면서 어머니를 등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부대에 복귀 후 얼빠진 인간처럼 지내는 제가 심상치 않았는지 중대장님께서 대화 좀 하자고 부르시더군요. 그간 겪은 일들을 말하면서 대성통곡을 했고 말없이 들어만 주시던 중대장님은 마치 자신의 일처럼 나서서 29박 30일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긴 휴가를 주셨고 그 은혜로 저는 어머님께 다시 갈 수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고통, 힘든 투병 시간. 서로가 지옥 같았던 그 시간은 이제 29일이 흘러 복귀날이 다가왔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배웅해주시는 어머님을 뒤로한 채 저도 웃으며 씩씩하게 돌아섰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제가 원망스러워 죽을 것 같았지만요. 긴 휴가를 끝내고 부대에서 맞이한 그 밤 잠을 이루지 못해 피곤한 탓인지 오전 일과 중에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 어머님의 뒷모습이 보이더군요. 어머님 앞에 세숫대야가 보이는 것이 아마도 씻고 계신가 봅니다. 반가웠습니다. 응석바지 말투로 엄마! 하고 달려가서 한 발치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기괴한 모습에 흠칫 놀랐거든요. 어머님께서는 하얀 소복을 입고 계셨고 풀어헤친 긴 머리를 감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샴푸가 아니라 락스였어요. 놀랍기도 했고 궁금하기도 해서 어머님께 물어봤죠. 엄마, 샴푸 놔두고 왜 락스로 머리 감는데? 이상하다. 그러자 어머님께서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하신 말, 호야, 이제 엄마가 이걸로 머리 감을 때가 됐다. 이게 뭔 말인가 싶어 어리둥절하다가 저는 잠에서 깼고 잠을 깬 그 순간 저를 찾아 헐레벌떡 뛰어오시는 중대장님. 호야, 외박 나갈 준비해라. 잘 못 들었습니다. 저 복귀한 지 하루 됐는데 말입니다. 병원에서 전화 왔는데 어머니 돌아가셨단다. 저는 미친놈처럼 군부대를 나섰고 병원으로 향하는 길이 어찌나 멀게 느껴지든지
왜 하필 복귀한 다음날 돌아가신 건지, 왜 임종마저 지키지 못한 불효자로 만드시는 건지 어머니를 원망만 했습니다. 곤히 잠드신 듯 꼭 담은 입, 평온한 모습, 깨워봤지만 대답 없는 몸짓, 꼭 잡아본 엄마의 손에 따뜻한 온기가 없음을 느끼는 순간 이제 영원한 이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간 엄마가 겪었던 고통을 옆에서 봤고 지금에서야 평화를 찾은 얼굴을 보니 마음 편히 가시도록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3일장을 치르고 저는 군대 복귀를 했고 몇 주가 지났지만 아직도 믿겨지지 않는 엄마와의 이별. 밤마다 공중전화 부스에 가서 걸어보는 우리 집 전화번호, 끊기지 않는 벨소리. 그렇게 힘든 시간을 계속 보내는 어느 날 밤 또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어딘지 모를 어두운 산길을 걷고 있었고 한참을 걷던 순간 눈앞에 맞이한 커다란 독사 한 마리. 제 발밑에서 또아리를 틀며 언제라도 공격할 태세로 노려보았고 저는 공포에 얼어붙어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찰나 산길 옆 수풀에서 날쌔게 튀어나온 얼룩 고양이 한 마리가 눈앞에 독사를 물어 죽이고선 저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말을 했습니다. 이제 니는 갈 길 가라. 내가 지켜줄게. 그날 밤은 왠지 모를 편안함과 개운한 마음으로 숙면을 취했고 간밤의 신기한 꿈을 외할머니께 전하고자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 외할머니께 간밤의 꿈 얘기를 신나게 했고 제 말을 다 듣고 돌아오는 외할머니의 답변에 전 또 눈물을 쏟았습니다. 호야, 그 고양이 너가 엄마인갑다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기를 엊그제 절에 가서 49제를 지냈는데 어머니께 올릴 제사밥을 짓고 솥뚜껑을 열었는데 밥솥 한가운데 짐승 발자국이 찍혀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영상이 하도 기이하여서 스님께 여쭤봤더니 가끔씩 망자가 환생하면 그 흔적을 첫 제사밥에 남긴다고 하시면서 발자국 모양을 보니 고양이로 환생한 것 같다고 하셨답니다. 그런가 봅니다. 어리석은 미련으로 아직까지 어머니를 편히 보내지 못한 제가 가여워서 환생한 모습으로 왔다 가셨나 봅니다. 그날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그리워하면서 울지 않을 거라고. 힘들 때 엄마를 찾지 않고 기쁠 때만 엄마를 찾겠다고 말이죠. 그 후로는 엄마는 꿈에 보이지 않으셨고 저녁 후 형제, 부모 없이 혼자서 먹고 살기엔 급급한 때에 또다시 꿈에 나타나신 엄마. 맛있는 거 드시고 싶다고 예쁜 옷 입고 싶다는 말만 남기고는 사라지셨습니다. 오랜만에 와서는 먹고 싶은 거 말만 하고 갈게 뭐람 섭섭한 마음이 컸습니다. 알고 보니 소름 돋게도 다음날이 어머니 생일이었더군요. 누추한 단칸방에 조촐히 차린 생일상, 먹을만한 거라고는 손바닥만한 고구마 케이크가 전부인 것이 너무나 죄스러워 고개도 들지 못하고 생일상 앞에서 무릎 꿇고 있기를 몇 시간째. 이상한 느낌의 고개를 들어보니 창 너머 담벼락에 얌전히 앉아 저를 바라보는 얼룩 고양이 한 마리. 분명 꿈에서 봤던 그 고양이입니다. 엄마가 하면서 불러보고 다가서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창틀을 사이에 두고 한참을 주절거렸죠. 그간 하고 싶었던 말들, 투정도 부려보고 응석도 부려보고 누가 지나가다 봤다면 얼마나 웃겼을까요. 다 큰 남자가 고양이 앞에서 온갖 재롱을 다 부리고 있었으니. 혼자만의 수다로 한참의 시간이 지났고 그동안 자리 한번 비우지 않고 지켜보던 고양이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 뜨고는 인사라도 하듯이 야옹 한마디를 하고 사라졌습니다. 그 후 십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꿈에서도 현실에서도 그 얼룩 고양이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따라 보고 싶어지네요. 이제 저는 어느 분야에서 인정받은 사람이 되었고 쥐와 함께하던 곰팡이 가득한 단칸방에서 큰 집으로 이사를 했으며 이렇게 선율님께 지난 이야기를 편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게 다 고양이, 아니 어머니의 보살핌과 축복이 아닐까요?